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음식을 바꾸면 뇌가 바뀐다라는 책입니다. 저번 시간에 테드 영상을 통해서 운동이 뇌를 바꾼다라는 내용의 테드를 봤어요. 이번에 이 책은 음식이 바로 뇌를 바꾼다라는 책인데요. 음식이든 운동이든 뇌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건강한 뇌를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쿠타 사토시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책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눠드리고 싶은 내용만 몇 가지 뽑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알츠하이머 병을 가진 환자들의 뇌들을 한번 관찰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병을 가진 환자들의 뇌에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뇌가 좀 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성분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뇌가 사이사이 끼어 있다 보니까 뿌옇게 나타났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떠냐면요. 쌓이면 쌓일수록 바로 그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DHA 많이 들어보셨죠? 등푸른 생선, 고등어라든지 삼치, 정어리, 꽁치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DHA는요, LR11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DHA, 그러니까 즉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그 DHA가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라라고 이 저자는 권유하고 있는데요. 삼치나 고등어나 꽁치 등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먹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등푸른 생선은 중금속 물질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생선이라고 하는데 과연 먹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보면 그 뒷부분에서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또 영양소,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먹으면 중금속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배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먹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뇌에 반드시 필요한 6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뇌의 연료가 됩니다. 뇌를 태우는데 꼭 필요한 연료가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침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계속 뇌는 돌아가고 아침이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공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뇌의 연료가 없기 때문에 뇌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머리가 멍할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 포도당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당은 우리 특별히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이 많이 또 섭취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 포도당은 뇌의 연료가 되고 이 6가지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은 뭐냐면 뇌에도 다 각각의 세포가 있겠죠. 뇌에도 신경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우리 떠오르시기에 그 전기 신호가 가는 것처럼,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각각의 세포들은 그런 식으로 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전달할 때 필요한 원료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또 필요한데요. 신경세포의 막을 만드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세포는 여러분, 신경세포 안에 다시 축삭돌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에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물건을 주고받을 때 뻗어서 낼 수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잖아요. 그것처럼 신경세포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축삭돌기가 있습니다. 축삭돌기를 통해서 신경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요. 이 신경세포가 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기 신호도 이 둘러싸여 있는 막이 있는데,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조금씩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많이 새어나가면 나갈수록 이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적절한 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도 새어나가면 안 좋듯이 전기도 새어나가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지질이 필요합니다. 인지질은 뭐냐면 절연체 역할을 하는 미엘린 수초의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연체 또는 미엘린, 또 미엘린 수초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삭돌기에서 전기가 조금씩 새어나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인지질로 만들어져 있는 이 절연체가 이 신경세포를 포함해서 이게 축삭돌기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어나가는 걸 방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연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엘린 또는 미엘린 수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얘네들은 효소의 작용을 돕는 지능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잘 최적의 상태로 유지가 됐을 때 뇌가 건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운이 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칼로리를 복부 지방으로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꼭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높은 식품, 그래서 fast release, slow release에 해당하는 식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fast release는 뭐냐면 아주 빠르게 당을 공급해 주는 음식들이에요. 빠르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당이 빨리 떨어집니다. 당이 빨리 떨어지니까 결국은 뇌가 길게 본다면 오랫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에너지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슬로우 릴리스는 어떠냐면은 천천히 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식품이죠. 그러면 이 패스트 릴리스 식품군은 어떠냐면요. GI가 높은 식품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좀 단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열량이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해당돼요. 예를 들면 정제된 흰빵, 흰쌀밥, 베이글, 수박, 인스턴트 라면, 도넛, 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 그 다음에 콘플레이크, 그 다음에 면, 우동, 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GI가 낮은 식품 볼게요. 채소, 버섯, 해조류, 그 다음에 콩, 요구르트, 딸기, 우유, 달걀, 사과, 그 다음에 키위, 바나나,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실 때 특별히 아침 식사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단을 짜신다고 한다면 패스트 릴리스에 해당되는 식품을 짜신다면 아이가 그것을 먹었을 때 빨리 기운을 차릴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중하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에너지가 더 빨리 소모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남편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짤 때 이렇게 슬로우 릴리스에 해당하는 GI 혈당 수치가 55 이하인 음식들로 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자, 그리고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을 뺀다 그러면 지방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방 섭취는 웬만하면 줄이는 것이 좋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지방은 꼭꼭 필요한 성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잘 섭취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방이 부족하면 아까 그 미엘린 수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경세포의 그 막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 절연체에 해당되는 이 미엘린 수초가 얇아질 경우는 전기 신호가 계속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달되는 정보 속도가 떨어지고 또 정보가 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나 머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돌아가지? 머리가 요새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부족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좋은 지방이 따로 있겠죠. 좋은 지방에 해당하는 것이 보면 오메가3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오메가3를 잘 섭취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먹으면 오메가3를 적정량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마이뉴 있죠. 아마이뉴를 샐러드에 뿌려 먹는 거, 올리브유를 샐러드 위에 뿌려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뇌를 부드럽게 만드는 지방, 오메가3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이뉴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면요, 필수 아미노산 공급이 좋아져서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이 먹는 항우울제 있죠? 그거 양만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육류에는 아라키돈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을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좀 적은 것으로 육류를 드신다고 한다면 적은 것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단백질이 좋다고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는 혈액이 산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몸에서 혈액이 산성화가 되니까 중성화 시키려고 또 뼈에서 칼슘을 많이 방출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든지 적당하게 적정량을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뇌를 맑게 해주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 우울증 테스트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제대로 섭취가 되지 않을 경우는 또 우울감이 또 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우울증 환자들도 이런 음식들을 잘만 섭취한다면 약을 먹지 않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에 이런 우울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울증의 원인들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질환자 중에 3분의 1이 엽산이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엽산과 비타민C를 섭취하시면 우울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울증의 원인들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남성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서 또 생길 수가 있고요. 햇빛이 또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30분간 햇빛을 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하면 또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 미네랄 잘 섭취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행복해 라고 할 때,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세로토닌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을 때 느껴지는 좋은 감정 있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산책하실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도 다 세로토닌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좋은 감정들인데요. 이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트립토판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어패류, 달걀, 두부, 바나나, 아몬드, 우유, 치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요새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지?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좀 기분이 자꾸 가라앉지? 하시는 분들, 이런 트립토판 들어가 있는 음식들 섭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트립토판은 과일 주스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 단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몸속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 바로 이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인슐린이 분비되면. 그래서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 순간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것을 많이 먹는 것 추천을 절대 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그 등푸른 생선이 있었습니다. 삼치나 고등어, 정어리, 연어에 들어있는 DHA. 얘네들은 DHA와 EAP가 아주 풍부해서 많이 먹으면 좋지만 사실 중금속이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무서운 중금속 어떠냐면 비타민 C는 납을 해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과 카드뮴을 또 해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연이에요. 그리고 납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그리고 수온을 해독해주는 것이 셀레늄이고요. 그래서 중금속을 해독하는 식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마늘이라든지 양파, 부추, 달걀 이런 것들은 황희에 함유된 아미노산이라서 또 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이나 다시마, 우리가 해조류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김, 다시마, 그 다음에 사과, 당근, 감귤류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합성 착상뇨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합성 착상뇨, 보존료. 여기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보통 아이들이 먹는 그 과자 있잖아요. 젤리. 이렇게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ADHD 그 행동 장애를 유발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결론적으로. 어떤 음식들은 정말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고 어떤 음식은 뇌를 정말 망치는 음식들이 있고 우리가 건강한 뇌를 갖고 살려고 한다면 뇌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 건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면 이 음식을 바꾸면 뇌가 바뀐다라는 책을 한번 도서관에 빌려서 보시든 사서 보시든 정독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책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